네,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일단은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장비가 있고요. 그 장비 안에 OS가 있습니다. OS는 운영체계를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윈도우 10, 윈도우 7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영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장비가 있는 거죠. 장비를 구동하고 가는 것들이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굉장히 컴퓨터가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유는 게임 때문에 그렇죠. 게임. 여러분들이 게임 많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게임의 발전이 곧 모든 컴퓨터의 부품의 발전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맞물려 진행이 되는 거고요. 최신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게임 개발을 할 때 그 그래픽 카드 회사라든가 칩 회사에서 자기들의 장비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하고 원활히 돌아가게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 컴퓨터보다는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PC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좋다고 단언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가끔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PC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PC방에서 광고를 합니다. 밖에다 이제 프랜카드를 내걸고 자기네 컴퓨터는 CPU가 어떻게 되고 그래픽 카드가 어떻게 돼서 굉장히 잘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는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구매할 때나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구매할 때 이제 뭘 살까? 어디가 좀 싸게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인마트나 이런 데서 가시는 거는 제가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고요. 실제로 뭐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 기본적인 지식은 다나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다나와 사이트 들어가면은 완제품부터 볼 수 있고요. 물론 다 조립이긴 하지만 완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부품별로도 다 나와져 있습니다. 부품 같은 경우가 최신에 나와져 있는 칩셋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픽 카드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쭉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성이 메모리를 많이 만들죠. 세계적인 회사지만은 삼성 메모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메모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보드예요. 보드. 어떠한 보드를 쓸 거냐. 그 보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미지를 이쪽에 띄우겠지만 보드 안에 칩셋을 지원하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i7, i9 뭐 이런 식으로 그 CPU, 그러니까 인텔 칩셋의 명칭이 있잖아요. 요 칩이 그 보드가 지원을 하느냐 먼저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보드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메모리죠. 메모리 칩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가 얼마만큼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 보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 칩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하드죠. 하드.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SSD를 많이 쓰죠. SSD 하나를 장착을 하고 일단은 그 HDD 3.5인치 그 하드를 하나를 장착을 해서 그 하드는 데이터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속도는 뭐 7200까지 이상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200이 최대인데, 그러니까 5200도 있고요. 7200은 근데 RPM의 얘기고요. 그것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요즘 외장하드를 많이 사시는데 외장하드 2.5인치 조그만 거 있죠. 2.5인치 쓰는데 그것이 풀 SSD냐 아니면은 그게 속도를 보셔야 되는데 7200 RPM이 나오냐 아니면은 5200 RPM이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속도를 내느냐, 하드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껍데기는 비슷한데 가격이 싸. 그래서 선택하지 마시고 그 속도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에서 지원하는 게 요즘 이제 3.1 버전이 지원이 되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3.0하고 3.1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USB를 팔죠. USB 파는데 가격대가 굉장히 싸요. 뭐 2만원, 11,000원도 있고 막 되게 싸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가격이 또 비싼 것도 있고요.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결국은 이게 어떤 걸 지원하냐, 2.0이냐 3.0이냐 3.1이냐 여기에 따라서 동일한 용량이라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의 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USB 2.0을 2.0과 3.0은 한 배 정도, 한 배라고 아니죠. 2배죠. 2배 정도 가격이 더 비싸고요. 3.1은 아직 그 편의점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더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속도의 문제죠. 속도에. 그러니까 내가 USB를 꽂고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읽고 쓰기 할 때 속도가 얼마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가격은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가격이 또 3.0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컴퓨터 쪽은 한순간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는데 다음 주에 이게 15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물건들이 나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가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데 A 뿔이 나오게 되면 A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 사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가 지금 이번에 들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의 구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남학생들은 군대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 아마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아마 사는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군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드에서 하드를 달고 그 다음에는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요즘은 옛날에는 거의 뭐 워크스테이션급, 슈퍼컴퓨터급의 그래픽 카드가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를 보시면 되게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이 가격대가 지금 시점에서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그래픽 카드 있고요. 뭐 30만 원대, 40만 원대 뭐 다양하게 있고 뭐 10만 원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단정질 수는 없으나 30만 원 이상짜리는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이라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매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 부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드가 얼마만큼 지원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드가 사실은 최신 것을 사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하죠. 그래야지 최소 컴퓨터 사면은 5, 6년을 쓰잖아요. 5, 6년 쓸 때 그래픽 보드 자체가 과거 거면은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드가 일단은 지원이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들어갈 것이 파워 부분인데요. 파워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격이 있고요. 일반이 있습니다. 전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완료해서 일정하게 전원을 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전격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격을 권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TV를 보든가 어떠한 전기를 꽂았을 때 전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부분을 이제 또 그건 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전압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게 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정하게 쭉 그 220을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220 안에서의 그 오차가 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부품들이 전기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막아준다,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격이라는 파워를 쓰게 되겠죠. 근데 그 파워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USB를 여러 개를 꽂으면 USB에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장비를 또 꽂게 되면 거기에서도 전원을 컴퓨터에서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굉장히 높은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지는 게 보통 한 800대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 거를 검색을 안 해봐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0대를 넘어서야지만 아니면 650이든 800대를 넘어서야지만 좀 안정적인 전원을 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워낙 많은 걸 꽂게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타블렛 전원도 꽂고요. 굉장히 많은 걸 꽂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압은 좀 높은 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트북을 하더라도 게임용 노트북을 권장을 해요. 게임용 노트북은 일단은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무겁습니다. 네. 약간 탱크 같은 스타일이고요. 무거운데 게임용 노트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래픽카드예요. 그래픽카드와 전원입니다. 일단은 전원이 충분하고요. 일단 다른 노트북보다는 전원이 좀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파워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별도로 장착돼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도 장착을 기본으로 해요. 게임용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 생각하시고요. 뭐 그램이라든가 삼성 같은 거는 요즘 되게 얇게 가고 있죠. 얇게 가고 그 다음에 전기를 적게 먹는다 이런 걸 선전을 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전기를 많이 먹어요. 네. 전기를 적게 먹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리 좀 이렇게 날리는 거 이해하십시오. 전기를 많이 먹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픽카드를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렌더링이라는 부분을 해요. 그러니까 영상을 그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맞춰 놓고 전세를 하나 합치려면은 렌더링이라는 것을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 합쳐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렌더링 할 때는 기본적으로 노트북도 조용히 있다 갑자기 우엉 하고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팬 소리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요. 그건 뭐냐면 발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발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풍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순환 체계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 저희가 사용하기가 원활해요. 그래서 그램이라든 것도 이제 보니까 굉장히 얇더라고요. 굉장히 얇고 엄청 가볍습니다. 엄청 가벼워서 여러분들이 워드 쓰거나 인터넷 검색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사용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노트북은 게임용 노트북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우리가 이제 그린 컴퓨터도 있고요, 데스크탑용이라고 해서 좀 큰 것도 있고 미니 PC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렌더링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과에 있는 들어온 것도 약간 미니 PC 같은 개념이에요. HP 건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4K까지 원활히 영상 편집이 되고 작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렌더링 할 때 약간의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렌더링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약간 탱크 같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구축이 됐으면 이제 껍데기죠. 본체 껍데기. 그 케이스인데,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간이 커야 돼요. 공간이 커서 펜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펜들이 전원을 높은 거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펜도 파워에서 전원을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펜이 많은 것은 뭐냐면 그 CPU에서도 열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픽카드에서도 열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어떻게 빨리 식혀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케이스 자체가 좀 큰 거를 많이 선호합니다. 큰 거 보통은 뭐 한 15만원, 20만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펜도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달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효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뭘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할 건을 고민하지만 결국 이 콘텐츠를 잘 드러낼 수 있게 기계가 도와주는 거예요. 기계가 도와줘서 그 기계가 만약에 뿡내 될 거를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뭐 1시간, 하루가 걸린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면서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변치 않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자의 생활 수준,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뭘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요. 계속. 자, 노트북에서 아까 이제 뭐 그램 얘기도 하고 뭐 했는데, 노트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의 문제예요. 서비스의 문제. 그러니까 그 게임용 노트북이 가격대가 착한 것이 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니까 그 부분은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또 얘기할 게 타블렛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타블렛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 구매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타블렛은 개인 물품이라서 구매는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타블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격대가 워낙 참 어마어마한 차이가 갖고 있어요. 액정 타블렛 22인치 같은 경우 어제 보니까 36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뭐 와콤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블렛을 사는데 노트북과 타블렛 같이 연결되는 것도 있죠, 와콤에서. 근데 이 부분은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체는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타블렛은 입력 장치잖아요. 입력 장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격대가, 형능이 지금 가격대 정확히 이제 오늘 거로는 검색을 안 했는데, 와콤 같은 경우 좀 작은 거 이제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와콤만이 아니라 뭐 중국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제품들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굳이 꼭 꼬집는다면 뭐 입력하는 데서 펜 촉에 대한 부분, 이런 입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프로그램 그 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액정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습니다. 액정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와콤이 제일 뛰어나고요,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액정 타블렛 그 중국 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얘들이 그 입력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입력 촉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리판이 있어요. 유리판 위 안에 이제 입력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펜이 있는 건데, 요거 유리판의 개념이 얼마나 얇고 그 다음에 밀도 있게 돼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기술력의 차이겠죠. 그럼 기술력은 곧 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약간 뭐 떠 있는 느낌? 중국 거는 약간 떠 있는 느낌? 그런 식으로 느껴지면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 와콤도 이렇게 그 두께감이 있어서 그거의 입력 장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곧 돈이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콤 타블렛 한 8만 원짜리 조그마한 거, 아니면 10만 원짜리 요 정도만 구매를 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와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진행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되는 그 모듈이 별도로 또 장착이 되니까 애초부터 완벽하게 모듈까지 사서 사용하지 마시고, 모듈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가도 확인하셔서 사시고,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모듈 장착하셔서 블루투스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라인을 있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타블렛은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셨던 분이면 좀 싼 거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타블렛 준비가 또 되면은 또 하나 가장 큰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USB 관련된 외장 하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장 하드가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 장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교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계속 할 수는 없죠. 집에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를 놓고 집에 가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떠한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에 대한 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할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죠. 그거 USB로 담아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고요. 학교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USB에 담았다가 집에 가서 또 연결해서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장치예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은 구글 드라이브에다 데이터 올리고 집에서 또 받으시고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개념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통신 와이파이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USB로 담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SB 같은 경우도 보통 지금 이제 1테라, 2테라 나오는데 2테라 정도는 구매를 하시는 게 낫고요. 2테라가 가격이 많이 굉장히 싸졌어요. 싸져서
제 기억으로는 2테라 정도면은 뭐 10만 원대면 사는 거죠. 10만 원대면 사고 1테라 정도는 뭐 6만 원대 가는 것 같아요. 1테라가 6만 원대 가는 것 같아요. 뭐 전에는 5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수급 상태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으로는 5만 원대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의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더 형성이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진행이 돼서 사실 저희도 장비가 벌써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컴퓨터 쪽은 좀 비싸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부품도 기다렸다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콤에서 타블렛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확 상승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수업에 전개할 것,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샵부터 우리가 진행이 될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이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 또한 콘텐츠입니다. 이것 또한 콘텐츠고요. 이 콘텐츠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사이버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나중에 2학기 때 우리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좀 편하겠죠. 그거를 수업을 하는데 제가 지금 옆에다가 또 장비를 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콘텐츠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을 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서 쭉 얘기를 좀 했고 컴퓨터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OS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컴퓨터 본체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기에 대한 문제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 망치로 때린다든가 아니면 물에 빠뜨린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는 사실은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 고장이 나질 않고요. 또 고장이 나도 뭐 AS가 다 되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속이 조립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득은 뭐냐면 다 AS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보통 5년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전에는 한 3년 정도 AS가 되는데 무상 AS입니다. 무상 AS인데 5년 동안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부분은 사실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OS가 참 문제죠. OS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일반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OS입니다. 실적으로 컴퓨터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따져보면 OS가 엉켜서 컴퓨터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됐을 때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았을 때 짜증나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실제로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 본체가 문제가 있고 뭐 이래서 그걸 걱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OS가 그 윈도우 10이 있죠.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윈도우 10인데 10이 두 종류 버전이 있죠. 홈 버전과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가격대가 차이가 나요. 거의 2배, 2배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홈 버전을 쓸 거냐 아니면 프로페셔널 버전을 쓸 거냐 그러니까 그 윈도우 10도 홈,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한 5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버전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홈 버전을 쓰죠. 그러니까 컴퓨터 업체들이 참 그렇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를 갔다고 칩시다. 하이마트를 갔는데 컴퓨터가 쭉 보니까 가격대가 다 써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한 5만 원이 싸요. 그러면 성능은 비슷한데 5만 원이 싸?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의 차이가 OS의 문제입니다. OS를 홈으로 깔았을 때, 프로페셔널 깔았을 때 가격대가 다르죠. 그래서 이 OS가 무엇이 깔려있냐에 따라서 가격대, 컴퓨터 본체 완제품의 가격도 변동이 생기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잠깐 좀 이제 덧붙인다면 그 컴퓨터라는 것이 참 사람 환장하게 하는 것이 한 20만 원 더 주면 더 좋은 제품을 삽니다. 한 단계 넘어서는 20만 원 더 주면 한 단계 높아져요. 또 20만 원 더 주면 또 한 단계 높아져요. 20만 원 넘으면 또 한 단계 높아져요. 그러니까 욕심의 끝이 없죠. 결국은 그건 다 돈이고요. 자, 이제 OS는 결국은 요즘은 이제 그 윈도우죠. 윈도우 마이크로 홈페이지에서 윈도우 10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는 방식은 사이트가 나중에 제가 이제 옆에 창에다 이렇게 띄워 놓겠지만 사이트에 들어가서 윈도우 10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받는데 요즘 USB로 많이 다운을 받아요. USB에다가 담아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진행할 때 두 가지를 물어본다. 이게 어느 프로그램을 깔 것이냐, 윈도우 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프로페셔널 갈 것이냐. 윈도우 10 홈, 윈도우 10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다른 버전도 있죠. 그럼 저희가 이제 윈도우 10 프로를 깔았을 때 시리얼 키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다양하게 다 구매하는 것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근데 정품 등록을 하려면 시리얼 키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얼 키가 값이 그 정도의 가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톨하고요. 요즘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다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보조 프로그램이죠. 내가 어떤 장비를 깔았을 때 그 장비가 깔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는 거기다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깔고 나면은 자동으로 깔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몇 번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윈도우 10이 좀 안정적이다. 이제 그렇게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단지 뭐냐면 우리 쪽에서 좀 신경 쓰이는 것이 보안에 대한 문제예요. 보안에 대한 문제. 보안문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해. 그래서 보안과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모드인데요.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유저를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팀 유저로 돼 있죠. 유저가 아니고 어드미니스터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홈과 프로페셔널의 차이는 뭐냐면 이 어드미니스터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 윈도우 10 프로를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컴퓨터 할 때 보조적으로 아마 설명이 되든가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설정을 해서 자기가 윈도우 10으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어드미니스터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미니스터 기능을 쓴다는 것이 하려면은 어드미니스터를 쓰려면은 결국은 프로페셔널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시든 사용을 하실 때 인스톨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자기 자료에 대한 문제예요. 자료에 대한 문제. 결국은 그 프로그램 컴퓨터 본체는 아까 설명을 앞쪽에서 드렸고요. 자, 이제 컴퓨터 내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바탕화면 있죠. 그 다음에 내문서 있고요, 다운로드 있고요, 뭐 카카오톡 가실 테니까 카카오 받은 파일함이 있을 테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윈도우 10이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되면 모든 데이터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애초에 제가 구매를 할 때 컴퓨터에 구매 하드웨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SSD를 많이 쓰니까 SSD를 C로 놓고요. 그 다음에 3.5인치 그 하드디스크를 D라고 넣습니다. D. 그러니까 하드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하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렇죠? 우리가 포토샵을 운영하든 클립스토어를 구동하는 메인 하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진 모든 콘텐츠를 담아 놓을 드라이브가 D가 됩니다. D. 그래서 D는 OS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에러가 나도 D의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D를 데이터라는 등 뭐든 뭐 김종익이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바로가기를 C에다 합니다. C에다 바로가기 바탕화면에다가 D에 있는 드라이브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고 모든 데이터를 작업을 C에서 하다가 작업을 나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라고 하면은 폴더에 오늘 날짜로 폴더를 만들어 놓고 D에다가 다 카피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D에는 내가 작업 끝나기 전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모든 자료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또 작업을 하다가 완료가 되면 다시 D에다가 덮어쓰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뒤에 있는 데이터는 언제든지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복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C가 뭐 저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필요하고 이거 언제 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는 복구 프로그램을 써요. 복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구하는데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주면은 뭐 용량당 복구 비용이 들어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데 어떨 땐 뭐 10만원, 80만원, 100만원 넘어가기도 합니다. 요즘 보통 우리가 테라급으로 쓰잖아요. 테라급으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정이 좀 비효율적으로는 책정이 돼 있죠. 근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 실제로 하드가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난 경우도 생깁니다. 가끔가다 에러가 나서 복구하는데 25,000원이면 일주일 동안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광고하는 방법일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5,000원 주고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하면서 내 프로그램,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복구를 해요. 근데 휴지통에 있는 것들도 다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99% 정도 거의 다 된다고, 복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작가분들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당황하시거든요. 갑자기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걸려서 데이터가 다 손상을 당하나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 복구 업체에다 갖다 주면은 복구 업체에서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야, 너 버릴 건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25,000원에 완전히 다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부시지만 말아라. 네. 부시지 말고 마음대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OS는 깔면 돼요. 네. 그렇죠? 프로그램은 그냥 깔면 되는 거고, 단지 문제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외장하드를 구매를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3년 뒤 4년 뒤 지나면 처음에 배웠던 배우고 자기가 했던 것이 굉장히 허접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또한 본인 거라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 보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지는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높든 안 높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기 무기고요. 제 생각에는 모두가 다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자료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시고 진행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절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예. 제일 무서워하는 건 자기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내가 어떤 걸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지, 컴퓨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세탁기 여러분들 안 돌려보셨죠? 세탁기 아마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집에 뭐 드럼이 계신 경우도 있고 다른 세탁기 있는 건데 집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기능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능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사용을 안 하시죠. 특히 뭐 오븐도 그렇고 전자레인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최대한 그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자기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용을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죠. 네.